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112만 유튜버 브래든입니다. 유튜버를 하기 직전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인턴 PD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PD를 관두고 유튜버로 직업을 전향하게 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BBC에서 근무했을 때 BBC 측으로 잔혹한 사진 한 장이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워낙 충격적이라 처음엔 주변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보고서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였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사진의 잔상이 한 번씩 제 머릿속을 떠도는데요. 그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둘러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사진은 조작이 아니었고 그 잔혹함은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당장 이를 바탕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였으며 한동안 이 사건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었네요.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고르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A씨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살해한 겁니다. 이 살인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임신 8개월 차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사진이 아닌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영상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A씨가 친척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탈레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들이닥쳐서 A씨를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탈레반 무리들은 A씨의 남편과 아이들, 친척까지 모두 포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차별 폭행 후에는 A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등 상식 밖의 잔악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에 찬 A씨의 친척들이 제가 근무할 당시 BBC로 잔혹했던 현장 사진을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훼손된 A씨의 얼굴과 혈흔이 낭자한 벽면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A씨의 살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그 덕에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어디서든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임산부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인간적인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자 이 사건과 비슷한 피해 사건들이 급속도로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 사건을 보도해달라는 부탁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미국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선 저소득층 임신 여성의 6 중 1명이 임신 중에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에서는 무작위로 342명의 여성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20%의 여성들이 임신 기간 동안 위를 가격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는 남편에 대해 사법적 개입을 요청한 80명의 매맞는 아내들에 대한 연구에서 49%가 임신 중에 구타당했다고 보고했고요. 이 여성들 중 7.5%는 구타로 유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하루 종일 나열하기도 힘든 많은 사건을 보고 나니 사람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산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생명 속에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진저리 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도 임신을 한 아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수한 임산부 피해 사건들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우리 방송국을 뜨겁게 달군 임산부 피해 사건들은 제게 없던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그 바람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빼놓고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저의 불안감은 아내에게도 옮겨가 아내를 필요 이상으로 단속시키며 스트레스까지 주고 말았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사건까지 제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도 임산부 피해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심지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귀가 중인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서 유산시킨 만취 영국 남자 사건부터 시작해서 27주 임산부 배에 무차별 주먹질하며 인종차별한 영국인 사건, 옆집에 두 딸을 구타하고 임신한 여자를 유산시킨 영국인 사건, 전 남편이 쏜 석궁에 맞아 숨진 영국 임산부 사건, 칼부림에 숨진 임산부 사건 등 수도 없이 많아서 저의 멘탈은 더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내는 홍콩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인종차별을 당해서 큰 사고를 겪게 될까봐 근무하는 내내 걱정만 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아내의 걱정을 받고 나니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저는 인턴 PD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유튜브를 만들었고 PD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스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여기저기 알아본다면 우리 가족이 살만한 곳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는 홍콩이었습니다. 온전히 아내가 홍콩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홍콩에 가겠다고 하니 아내도 아주 만족해하였습니다. 회사를 정리하자마자 일주일만 쉬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튜브 초기였기 때문에 제작팀이 없어서 혼자 촬영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아내가 저희 촬영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산부 연기를 해줄 연기자를 따로 섭외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직접 하겠다고 해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홍콩이란 나라를 엄청 자랑했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사람들만 가진 특유의 DNA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 홍콩의 정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홍콩의 정신? 그게 뭔데? 예를 들면 당신 같은 영국인들에겐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악물고 독일의 집중 폭격을 견뎌낸 투지, 즉 블리츠 정신의 DNA가 있어. 그리고 미국인들에겐 아메리칸 드림을 열망하는 DNA가 있고, 그것처럼 홍콩도 마찬가지야. 740만 홍콩 주민 중 많은 이들이 험난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이뤄내겠다는 사자산 정신을 가졌어.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거든.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다분한 홍콩인들의 마음가짐은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타국이라 잘 모르니 혹시 모를 불안감에 긴장감은 안고 있었지만 아내 덕분에 홍콩에 대해 남모를 기대감도 갖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둘 다 촬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 우리는 홍콩을 버리고 중국으로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실험의 주제는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주변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엔랑 전철역을 찾았습니다. 위엔랑 전철역은 홍콩 교외 베드타운에 위치한 역입니다. 저는 아내와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홍콩을 방문한 것에 들떠서 자신있게 열연하였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아내는 지하철 계단을 다 내려와서 들고 있던 짐을 쏟았어요. 배가 불러서 물건을 제대로 줍지도 못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물건을 쏟자마자 홍콩인들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타이밍 안 좋게 지하철이 도착했는데요. 홍콩인들이 지하철을 안 놓치기 위해 제 아내의 물건을 짓밟으면서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아내가 계단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자칫 사람들 무리에 밀쳐져 넘어졌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 카메라를 끊고 아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쏟아진 아내의 가방을 대신 챙기며 뛰어가는 홍콩인들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안 보여요? 왜 자꾸 밟고 밀치고 가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해서 화를 냈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홍콩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하철에 올라타려고 정신이 없을 뿐이었죠. 저도 저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홍콩인들의 인색함에 당황했는지 처음엔 홍콩인들을 감싸더라고요. 괜찮아. 다들 바쁠 텐데 타이밍이 나빴어. 자리 옮겨서 다시 해보자. 이쯤에서 저는 다른 연기자를 섭외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가짜 임산부는 티가 날 거라며 홍콩인들은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임산부인 자기가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할 수 없이 아내 말대로 이번에는 계단을 좀 올라가 지하철이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홍콩인의 배려를 기대하니 제가 분명 알지 못하는 홍콩인의 마음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촬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방금 전 위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어쩌면 아이를 잃었을지도 모를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위협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백색 테러가 지하철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테러범들은 상의를 흰옷으로 통일한 남성들이었고 눈대중으로만 봐도 100여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몽둥이를 들고서 지하철역 곳곳으로 난입하여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지하철 바닥이 피바다로 물들었습니다. 역무원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중 임산부도 예외 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더 늦기 전에 얼른 아내를 데리고 지상으로 탈출했어요. 경찰도 얼마나 늦게 출동했는지 그 지하철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이었는데 그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대신 피해자가 된 것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적도 없는 것들을 홍콩에 온 지 12시간도 안 돼서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상황이 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를 정도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상을 올렸더니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제 마음을 완전히 홍콩에서 떠나보냈습니다. 홍콩은 테러가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내 역시 아이를 생각해서 홍콩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중국으로 가봤어요. 그러나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중국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홍콩에서의 변을 겪을지도 모르니 중국에 오자마자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중국에서는 테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임산부 살해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겁니다. 중국에는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당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문제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부모 눈앞에서 아이를 유괴하는 중국인들의 그 뻔뻔함과 과감함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사건들 중 가장 충격이었던 사건은 중국 광둥성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임산부가 집단 구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쿨리우닷컴에 광둥성 미녀 임산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같은 10대로 보이는 서너 명의 여성들이 잔디밭에 모여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임산부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2분 45초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영상 속 가해자들의 말이 특히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넌 예쁘니까 좀 맞아도 돼. 뱃속에 아이가 있더라도. 이 사건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CNN 뉴스를 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제가 놀란 만큼이나 아주 뜨거웠어요. 중국이 중국했네. 중국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지. 왜 놀라는 거야? 중국인들은 저런 짓만 하면서 사는 거 이제 알았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신한 또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중국은 정말 상식 밖의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지? 사람들은 폭행당한 임산부의 가족이 된 것 마냥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사람들도 유난히 중국에 실망했던 부분은 폭행당하는 임산부 주변의 구경꾼들이었어요. 폭행 현장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가해자들이 대놓고 폭행 중인 걸 내버려 두고만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또 놀랐던 것은 중국은 유튜브가 금지된 국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법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중국의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유튜버들이 이미 중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휠체어 탄 약자든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중국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무반응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단체로 감정 없는 사람들은 또 처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저보다 좀 더 컸습니다. 뒤늦게 말하길 제가 중국으로 가자고 해서 순순히 온 것일 뿐 중국은 딱히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같은 아시안인 게 창피할 정도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실험 카메라는 도착과 동시에 포기했습니다. 실험 카메라를 하지 않아도 중국인들의 평소 시민의식이 잘 보이더라고요. 아내랑 중국에서 숙소를 찾아가려고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임신한 아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중국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좁다고 임산부가 왜 바깥을 돌아다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저는 홍콩에서처럼 또 한 번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화병만 날 것 같았어요. 저와 아내는 숙소에 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약자에 대한 편견이 그나마 적은 싱가포르에 가보는 건 어떠냐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도 나름대로 다음 목적지를 고심해봤는지 처음으로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자 한 적이 없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중국과 가까워서 비슷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제가 느끼는 분위기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홍콩에 있을 적에 홍콩으로 한류 열풍이 일어 한국 문화에 물든 홍콩인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친도 한국을 좋아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내 친구 찬호이 람이 그랬어. 한국은 정의 민족이라서 아마 가게 되면 우리가 여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사실 난 100% 믿진 않아. 그런데 궁금하긴 해.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걸 뉴스를 통해 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시나 알아본 적도 겪어본 적도 없어서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의 민족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완전히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토록 원하니까 한번 가보기로 하였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이 꽤나 쾌적하여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하철은 찾지 않았어요. 중국과 홍콩에서 겪은 지하철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별로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국 지하철이 궁금하다고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냥 택시를 이용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구경하기 좋다는 반포 한강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말이라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같이 임산부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를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지요. 솔직히 그곳의 분위기는 여태까지 봐왔던 나라보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아내가 다칠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도 좋아 보였던 그 한강공원이 아내 눈에도 좋아 보였는지 아내가 그곳에서 촬영하길 강력하게 원했어요. 특히 우리 아내처럼 임산부도 몇몇 보여서 아내가 더 그곳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강공원 한복판에서 이전과 같은 주제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한 손에는 캐리어, 다른 한 손에는 개인 짐이 든 가방을 들고 위태롭게 걸었어요. 그러다가 물건을 쏟으며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아내가 무사하길 바라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물건을 쏟으며 쓰러지자 한국인들이 바로 미어캣처럼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내의 부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를 두고 아내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금세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정도 되는 발 빠른 아이들이 제 아내에게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대체 저게 뭐지? 였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설마
우리 아내를 도우려고 달려오는 건가 싶었으나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도움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다른 사고 회로를 돌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라 덜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내 곁으로 모이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상을 깨고 그 어린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내의 물건을 대신 주워주더라고요. 몇몇의 아이들은 넘어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힘과 마음씨가 너무 커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른의 도움만 예상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저의 감탄사가 얼마나 많이 녹음되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아이들이 우리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이 홍콩인인 우리 아내를 보고 처음엔 한국인인 줄로 알고서 한국어로 얘기하다가 아내가 영어를 하니 갑자기 어설프게 영단어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 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른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내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는데 아이들의 예측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아내의 배를 가리키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만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here baby 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더군요. 그 밖에도 아이들이 아내의 국적을 묻는 것도 예뻤고 무엇보다 우리 아내더러 베이비 말이에요? 보이예요? 걸이에요? 아기 품고 있어서 힘들겠어요. 이렇게 공감해주려고 하는 것도 고마웠어요. 어떻게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아이들 말투에서 임산부인 제 아내를 배려하는 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친절은 영국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말하지만 그 아이들은 심지어 같은 일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어떻게 어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친절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아이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고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인터뷰라도 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내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우선은 계속 지켜봤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아내의 짐을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무거워서 안 돼요. 목적지까지 저희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제 아내를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한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물었는데요. 아기도 무거운데 짐까지 같이 들면 무겁잖아요. 또 넘어지면 아기가 다쳐요. 도대체 한국에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아직 성장기인 아이들 입에서 저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아내의 짐을 대신 들고 있는 아이들도 저희들에겐 어린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듬직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감동받은 아내는 한국 아이들의 따뜻한 말 때문에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고 있더군요. 아내는 결국 그 많은 아이들을 달고 제게로 왔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용케도 제가 아내의 짝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곤 바로 저를 나무라더군요. 핸드폰 번역 앱까지 사용해서 저를 혼냈습니다. 남편인데 왜 아내 혼자 짐들게 해요? 맞아요. 이건 아기도 힘들게 한 거예요. 아저씨 아기를 힘들게 한 거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임신한 여자는 혼자 두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도 저 임신했을 때 아빠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 챙겨줬대요. 한국 아이들에게 문매를 맞는 게 그렇게 따끔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의 마음이라 그런가 더욱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실험 카메라를 위해서 짜여진 각본이었으나 그 순간 제가 아내를 홀로 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선사할 수 있는 놀라운 말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참 신기한 매력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른 같다가도 어느 면에서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됩니다. 제가 유튜버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 아이들은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로 얼굴을 들이밀며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와, 이거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채널이에요? 구독할래요. 나도 찍힐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그 천진한 모습을 보면 분명 말썽만 피울 것 같은 아이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렇게 선뜻 도울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자랐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나 저희 상상을 초월하였어요. 학교에서 알려줘요. 힘든 사람 도와주면 그 복이 다 돌아온대요. 우리 엄마도 동생이 배에 있는데 움직이는 거 불편해 하거든요. 원래 나보다 불편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게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도와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돕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치 어른이랑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지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는 좋은 부모가 많다는 걸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친구가 한국에 가면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감동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기를 한번 만져보겠냐는 아내의 말에도 한국인 아이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임신한 배가 낯설고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 누구도 거북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설레어하기만 했어요. 아내의 배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카메라에 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임신한 우리 아내에게 순산하라는 응원을 해주었고 저보고는 잘하라는 깜찍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잠깐의 시간 동안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저희도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 아주 잠깐 아이들의 부모님과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에서 왔다고 이주할 곳을 찾는다고 했더니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에요. 한국처럼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한강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것도 공원에 있는 모든 한국 어른들이 아이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라네요.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한국인들의 무한한 배려와 친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도시락이나 간식을 건네주기도 하셨는데요. 아이고, 임신 중이구나. 엄마가 이리 이쁘니 아기는 얼마나 더 이쁠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환영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만 그 기쁨을 느낀 건 아니었어요. 아내는 자꾸 제 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저는 괜스레 아내에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고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야. 아내의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말이죠. 저는 한국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찍은 영상물을 편집했습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했어요. 예사 감동이 아니니까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정교육을 저렇게 잘 시킬 수가 있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착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부러웠어요. 내년에 저도 학교에 가는데요. 저도 한국 아이들처럼 좋은 친구들을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좋은 댓글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유난히 병적으로 시기하는 국가도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홍콩이 위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어? 우리도 애 낳고 잘 살고 있거든. 짜증나게 비교질이야. 우리 홍콩인들도 영국인들 싫어해. 별로 반기지도 않으니까 오지 마. 중국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장 영상으로 근거 없이 중국 모함하지 마. 중국보다 한국이라고? 바보들아. 중국 인심이 훨씬 더 좋거든. 한국에 대한 시기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의외로 제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생각보다 강력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뭐야? 구독 취소합니다. 한국에 먼저 가셨다니 유감이네요. 일본이 훨씬 선진국인데? 일본에 한번 와보세요. 한국인들의 가식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자연스럽게 친절해요. 한국? 조금만 살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느끼게 될 거예요. 한국은 여유가 없는 나라라서 스트레스 받다가 유산할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를 둔 아내가 좀 아는 게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엔 홍콩과 영국처럼 역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말이죠. 그제야 일본인들의 반응이 이해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말처럼 제가 모르는 한국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그다지 설득력 있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정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인들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임산부에게 친절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